안녕하십니까, 88데디입니다. 오늘은 경기 침체, 최악의 퍼펙트 스톰에 대한 공포와 이에 따른 GTA 주택시장의 변화에 대하여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2년여에 걸친 팬데믹으로 저금리 정책과 세계 각국의 지원금 퍼붓기로 시작된 주택, 주식, 가상화폐 등의 자산시장의 팽창이 극심한 버블을 만들면서 자금을 빨아들이기 시작하더니 코로나 엔데믹 시대가 도래하면서 끝내 버블은 보복 소비를 유발하였고, 이에 대응한 공급망이 받쳐주지 못하면서 리테일 시장에 물건이 공급이 잘 안되더니 물건값이 슬슬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러던 중 올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이 발발하면서 서방의 러시아 제재 조치가 발표되고 에너지 식량 공급망에 심각한 타격이 가해지면서 본격적인 인플레이션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인한 세계의 공장 일부가 정지하는 초유 사태까지 겹치자 미국을 선두로 세계 각국은 극심한 인플레이션이 유발되어 생산, 판매업자들은 너도나도 기대 인플레이션을 예측한 만큼 가격을 올리는 경쟁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런 결과 미국은 지난 5월 소비자 물가가 8.6%에 이르렀고, 유로존도 8.6%, 캐나다도 7.7%까지 올라가는 초인플레이션 시대가 도래되었습니다. 세계 각국 은행들은 인플레이션을 막고자 3월부터 기준금리를 가파르게 올리기 시작했고, 자이언트 스텝의 75bp 인상이 현실화되었으며 7월 현재 가파른 금리에 경기 침체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동안 테크 기업 주가는 20에서 50% 폭락하였고, 미국 증시 S&P 500 지수는 수익률이 7.6% 하락하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비트코인 가격은 69,000달러에서 21,000달러로 시장이 초토화되고 있습니다. 캐나다 주택가격도 3월 고점에서 8월 여름까지 8% 하락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산시장이 팬데믹 이전으로 돌아가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더 어두운 전망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쟁의 주범인 러시아를 대상으로 한 경제적 타격이 미미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전쟁은 장기전에 접어들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에 따른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 크다고 합니다. 보편적인 경기 사이클 순환이라면 자산시장은 거의 바닥이라고 볼 수 있지만, 문제는 가파르게 파급되는 금리 상승발 경제 파괴는 소비 감소로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기업 실적이 나빠지는 진입에 들어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선진 각국들은 GDP 성장률을 낮게 잡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하반기부터는 마이너스 성장을 예측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기축통화인 달러의 나라 미국의 금리 인상이 전 세계에 주는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에 신흥국은 물론 G20 국가들도 촉각을 세우고 대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토 플러스 알파 국가 정상회의에서 중국을 위협 세력으로 규정하면서 서서히 신냉전 시대가 전개되기 시작하고 있다는 것 같습니다. 기축통화인 달러의 위상이 세계 각 나라 은행이 보유한 화폐를 보면 보유 비율이 줄어들고 있고, 서방 진영과 중국, 러시아가 대립구도를 찾기 시작하면서 세계 공급망이 유연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에 따라 경제 규모도 축소되고, 이 축소되는 경제 규모에 적응하는 기간 동안 경기 침체는 퍼펙트 스톰으로 전 세계 경제를 강타할 것으로 장기적 관점에서 예측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경제 주체의 기업들은 경기 침체 시기가 6개월에서 1년 정도 약간 타격을 주면서 지나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리 인상이 경제 전반에 걸쳐 완전히 작동하는 데는 1년에서 1년 6개월이 걸릴 수 있다고 하는데, 이제 겨우 3개월이 지났는데 경제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1년이 지나면 완전한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고 캐나다 중앙은행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쟁이 장기적 양상에서 휴전 기류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고,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도 관세 하락 검토 등의 기사도 나오고 있는 등 불확실성이 조금씩 거쳐지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고 있지만, 미국 경제는 경착륙 가능성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쑥 내려가는 것이 아닌 더블 딥 현상으로 점쳐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막으려면 금리를 가파르게 올려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어 캐나다의 자산시장, 특히 부동산 시장은 지금까지 떨어진 집값만큼 한 번 더 조정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GDP의 13.5%를 부동산 시장에 의존하고 있는데 그 비율이 높아지고 있어 부동산 시장의 하락은 경기 침체를 더욱 부추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GTA 주택시장의 거래 건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데 이것은 잠재된 위험 요인이 될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변동물기지를 가진 집주인들이 대다수인데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일부 그룹에서 몰기지 상환 능력이 상실될 경우 판매를 통해 위기를 탈출할 수 있는 퇴로가 차단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집을 내놔도 팔리지 않는다면 2차적인 더 큰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6월 말 현재 GTA 주택시장을 보면 토론토 단독 주택 평균 거래가는 170만 4천 달러로 173건의 주간 거래 건수를 기록하고 있으며 지난주에 비해 약간 반등하였으나 미디언 값은 계속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미시사가 148만 2천 달러, 브람턴 126만 6천 달러, 듀람 124만 2천 달러, 바은시티 184만 5천 달러, 리치몬드힐 163만 9천 달러를 보였고 마캄은 181만 달러로 하락세를 보이다가 정체하는 모습입니다. 토론토 콘도는 75만 8천 달러에 242건 거래를 보이고 있고 필 지역은 65만 달러에 45건 거래, 용리지는 69만 6천 달러에 33건 거래를 보여 심한 등락을 보이며 조금씩 하락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 중간 시점에 있는 지금 GTA 주택시장은 등락을 반복하며 더 이상의 하락을 허용하지 않는 듯한 탄력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추가적인 금리 인상 폭탄을 어떻게 피해갈지 주목되는 시점입니다. 올여름 8월까지는 하락장을 이어가겠지만 가을 시즌에 들어서면서 숨고르기를 할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캐나다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 폭이 키를 쥐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어느 선까지 금리 인상이 되느냐에 달린 것이죠. 시청 감사합니다.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